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소음 운항 절차에 대해 발표할 이영덕입니다. 오늘날 공항 주변 인구가 증가되면서 자연히 이제 항공소음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이 항공소음 절감을 위해 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공항 관리자와 또 항공소음을 직접 유발하는 항공사에서 소음 절감을 위해 운항 시 적용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카오에서는 1972년도부터 이제 항공기 소음 등급을 설정을 해서 모든 민간 여객기는 반드시 소음 적합 증명서 노이즈 서티피케이션을 지참을 하고 운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소음 적합 기준에 따라서 운항 적합성 승인을 했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민간 항공기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챕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챕터 2, 3, 4 이렇게 지금 간단한 몇 개의 그 사례만 들었지만 챕터 3 같은 경우에 그 해당되는 항공기들 지금 보잉 747-400 그다음에 B777, 737 NG 타입 또 챕터 4에서 보시는 것처럼 737 계열 그다음에 787 이 챕터 14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2월 31일 이후에 등록된 항공기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운영되는 최신 기종의 항공기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슬라이드는 항공기가 운항 시 소음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소음 발생되는 원인들이 이착륙 장치를 필요로 포함해서 있지만 가장 소음원의 중심이 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 타입에서 많은 소음이 주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소음의 관리 주체는 공항관리자하고 항공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항관리자는 항공소음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자료를 갖고 소음 절감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서 소음이 지켜지는 관리를 모니터링을 통한 소음 관리를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공항관리자가 수립한 절차를 준수해서 운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라인 모니터, 그다음에 플라이오버 모니터, 어프로치 모니터 이 내용들은 아이카오 안엑스 16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세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항공소음에 대한 거를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슬라이드는 그 김포공항의 소음 등고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김포공항의 양쪽 활주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모니터 위치도입니다. 공항관리자의 일반적인 그 소음 관리 방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선 노이즈 센시티브 에리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노이즈 프리퍼런셜 런웨이나 루트를 설정을 해서 공항에 입출항하는 시간대 또 활주로의 방향에 따라서 그 항공기가 그 어프로치 플라이 패스 선상에서 센시티브 에리아를 피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 절차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노이즈 어베이트먼트 이착륙하는 그 프로시저를 만들어 가급적 실질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걸 최소화시키고 또 항공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 소음원이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이 주기 때문에 그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을 최소화시키고 또 이착륙 장치가 그 이제 익스텐션 되고 리트랙션 되는 과정 속에 발생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항 관리자들이 이제 이와 같이 비행 운영 절차 이외에 그 공항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음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에 주기되어 있는 항공기가 가장 크게 이제 소음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APU라고 보조 전원 장치가 있는데 이 APU 전원 장치에 발생되는 그러한 소음들을 제거를 시킨다든지 또 특정 시간대에 야간 운행을 제한을 하는 커프타임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야간 23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커피타임을 운영을 함으로써 이제 공항 내에 발생되는 소음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야간 운영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운항 횟수를 제한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항공기 소음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공항 이용료를 자동화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를 함으로써 이제 공항의 소음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현재 독일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공항의 관리자들이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항에 접근하는 그 프레퍼런셜 루트, 그 다음에 프레퍼런셜 런웨이를 시간대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줄 그어져 있지만 이와 같이 활주로 방향에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 경로를 설정을 하고 이 접근 경로를 따라서 항공기들이 이제 이륙하고 입항하고 출항하고 하는 절차들을 이와 같이 수립을 해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실제로 이제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적에 적용하게 돼 있는 소음 절감 절차인데 항공기가 착륙하고 난 다음에 그 랜딩 디스턴스도 줄이고 항공기 그 랜딩에 그 필요한 추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리버스를 씁니다. 엔진 리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밴쿠버 공항에서는 공항의 소음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최소 필요한 아이들 파워의 리버스만 쓰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아래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그 소음 항공기들, 민간 항공기들은 전부 다 소음 적합 기준을 등급을 그 노이즈 서티피케이션을 갖고선 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00시 로컬 타임으로 밤 12시 1분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이 그 챕터 2에 해당되는 항공기들은 아예 이착륙을 금지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하네다 국제공항의 그 저소음 운항 절차입니다. 하네다 국제공항은 이제 그 바람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수시로 활주로가 많이 방향이 바뀌는데 지금 이 활주로 같은 경우는 런웨이 16 레프트로 내리는 비행기들은 계기비행 접근으로 접근을 해서 이와 같이 시계비행, 눈으로 조종사가 보고 이의 길이 이렇게 프리퍼런셜 루트를 따라서 눈으로 보고 착륙을 하게끔 아예 소음 노이즈 어베이트먼트 절차를 이렇게 수립을 해놨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아이카오에서 공항으로부터 인구 밀집 지역이 근거리인 경우와 그다음에 원거리인 경우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한 표준 그 스탠다드 노이즈 어베이트먼트 프로시저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이 현재 출발할 적에 이 절차를 지켜서 출발을 하도록 출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DP1 프로시저 NADP1은 인구 밀집 지역이 공항에 근거리인 경우에 이제 절차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륙을 해서 이제 테이크업 파워를 800피트까지 그대로 유지해서 800피트에서 이제 테이크업 스러스트를 클라임 스러스트로 바꾸고 그다음에 항공기가 빨리 3000피트까지 상승해서 그다음에는 항공기 클린업을 이제 이륙할 때 썼던 플랩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다 클린업해서 근거리에 있는 그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해갈 적에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NADP1 절차. 이 NADP2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구 밀집 지역이 공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800피트까지는 이륙할 때 테이크업 스러스트로 올라가서 이 800피트를 통과하면서부터는 이제 항공기가 이륙할 때 썼던 플랩 장치들을 이런 슬래시나 플랩을 완전히 리트랙트 시켜서 풀린 상태로 올라가서 3000피트에서부터는 인루트 클라임을 할 수, 항로 클라임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이카오 NADP2 절차. 연방항공국에서 쓰고 있는 FAA에서 마찬가지로 미국 내 운항하는 항공기들에 대해서 공고해주고 있는 그 노이즈 어베이트먼트 프로시저 절차입니다. 아이카오 절차하고 동일하게 대성하게 근거리에 인구 밀집 지역이 있을 경우 또 원거리에 있을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아이카오 절차하고는 그 800피트까지 이륙해서 올라가는 거는 똑같지만 실제로 그 속도 유지가 무슨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이카오 절차하고 상이한 절차를 쓰고 있고 또 다른 것은 그 아이카오 절차에는 없는 엔진이 아웃됐을 경우에 최소 미니멈 클라임 그레이디언트를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갖고 설정해 놓은 절차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FAA가 권고하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 원거리인 상태, 이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FAA 절차도 800피트가 되면 바로 800피트 지나면서 이제 그 이륙할 때 썼던 플랩을 전부 다 리트랙션 시키고 그리고 상승을 해서 이제 클라이머라는 이 절차인데 FAA 절차는 동일하게 그 속도
절차에 대한 포커스를 갖고 셋업을 해놓은 절차가 되겠습니다. Quiet Climb System, 이거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그 보잉에 제작된 항공기들의 어떤 퍼포먼스 데이터를 갖고 퍼포먼스 컴퓨터를 갖고 쓸 수 있는, 그래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하는데 리코멘데이션 해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실제로 보잉에서 지금 현재 제작되는 항공기들이 대부분이 다 어드밴스드 에비오닉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FMS 장비, 다시 말해서 모든 그 항공기의 퍼포먼스를 계산해 주는 것이 그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계산해 주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비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에비오닉 시스템을 이용한 그날의 그 테이크업 스러스트, 그 다음에 테이크업 웨이트, 이것을 갖고 이륙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륙 스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800피트를 통과되면서부터 그 이륙 추력을 상승 추력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유지해주는 속도가 이제 컴퓨터가 계산되어 있는 그날의 웨이트와 바람과 기온에 따른 옵티멈 클라임 앵글과 에어스피드를 지켜서 올라가게 되면 이 절차들을 지켜서 이제 보다 그 아이카오 절차나 FAA 절차보다 효율적인 그러한 노이즈 어베이트먼트를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잉사가 이 절차를 셋업을 했을 적에 이제 2003년도에 셋업을 하면서 737 계열 항공기들은 다 이 절차를 적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엔진이 하나 아웃됐을 적에도 수평 비행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클라임 그 상승 구간에서 소음을 대략 한 그 1.2%의 상승 그레디언트로 상승을 하면서도 소음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거를 데이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사가 제시한 내용은 QCS 절차를 갖고 활용하게 되면 이륙할 때의 소음도 줄이고 이거에 따라서 추력도 감소된 것을 갖고 이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음 절감 효과도 나오고 불필요한 추력을 안 쓰기 때문에 외래 테이크업 웨이트도 늘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절차라는 걸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보잉사에서 데이터를 선출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 75데시벨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항공기가 이륙해서 원인진 아웃 상태에서 수평 비행 상태로 비행을 해서 그 세이프 플라이트를 하게 되면 대략 소음이 그 QCS를 적용하지 않은 비행기에 대해서 보다 약 21% 정도 소음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1.2%의 클라임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한 상승을 할 적에는 약 14% 정도의 소음이 절감이 된다는 데이터를 지금 소음 등고선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그 이제 아이카오 절차나 FAA 절차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특정된 속도, 픽스드 되어 있는 밸류의 속도를 갖고 이제 운항을 하는 그런 기준이었었다면 이제 보잉사가 제시한 QC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멀 클라임 앵글하고 스피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날 항공기 퍼포먼스에 대한 보다 유연한 베리어블한 값을 갖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또 다른 항공사는 실제로 이제 김포공항의 한 예를 들어서 보면 김포공항에서 이제 747-400, 그 다음에 에어버스 계열, 그 다음에 보잉 777 이렇게 이제 각기 기종별로 다른 세분화되어 있는 노이즈 어베이트먼트 절차를 이렇게 셋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종에 따라서 항공기의 웨이트와 그 다음에 그날의 무게를 갖다 기준으로 했을 적에 클라임 컨피그레이션을 정해서 이렇게 소음 절감을 하는 절차를 셋업 적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그 민원을 줄이고 또 소음 피해를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공항 관리자는 그 최신 항공기들이 이제 탑재하고 있는 고성능 에비오닉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어드밴스드 프로시저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 개발된 그러한 접근 절차가 결국은 항공기를 관제할 적에 실무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항공기가 그 절차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절차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항공사에서는 저소음 항공기, 그 저소음 엔진 이러한 같은 활용을 운영을 증대를 하고 또 공항별 그 상황에 따른 기종별 세부 운항 절차를 연구하고 또 규정과 절차를 준수를 하면서 안전한 가운데 그 저소음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간략하게
그 조som 운항 절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